지은호 씨, 오늘 오전에 카페 근처로 가지 마세요. 누군가 당신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지혁 대표에게는 절대 알리지 마세요. 그 메시지는 지은호에게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요.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낮게 숨을 고르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고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는데요. 뜬금없는 협박 같기도 하고 어딘가 절실한 경고 같기도 했습니다. 지은호는 즉시 어머니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어가게 문은 내가 열게요. 어머니는 오늘 병원 검진 먼저 다녀오세요라고 말했는데요.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싶은 마음과 그냥 넘어가면 큰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촉이 충돌했습니다. 아침이 밝자 이지혁은 사무실로 들어서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는데요. 박성재의 메시지가 밤새 여러 통 쌓여 있었습니다. 지혁, 오늘은 진짜로 말려야겠다. 회의 전에 시간이 필요해. 너도 알지. 내가 뒤로 돌려놓은 일들. 짧은 문장들에 박성재의 급한 호흡이 묻어 있었는데요. 이지혁은 창밖으로 잠깐 시선을 던지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비혼주의로 버텨온 삶과 감정을 계산대 위에 올려두고 따져온 습관이 요즘 들어 스스로도 불편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은호와의 마지막 대면 이후 원래대로 돌아간 척하면서도 마음 곳곳이 어수선했는데요. 오늘은 정리하자. 이지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리라는 말 속에 일이 들어있는지 마음이 들어있는지 스스로도 모호했지만요. 박성재는 회사 주차장에서 수차례 전화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박진석에게는 답을 미루는 문자를 보냈고 새어머니 고성희에게는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렸는데요. 전화를 받지 않던 고성희가 갑자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성재야, 오늘 회의는 너에게 절호의 기회야.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걸 챙겨. 짧지만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박성재는 이를 악물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는데요. 그는 누구보다 이지혁을 잘 알았습니다. 친구로서, 경쟁자로서, 그리고 한 여자를 두고 마음을 숨기는 방법까지 닮아버린 사람으로서요. 그 시각, 지강호는 누나 지은호의 카페 앞에서 서성였는데요. 한밤중에 누군가 그의 고장난 노트북을 고쳐주겠다며 연락해왔고 그 대가로 누나 가게 아침 동선만 확인해달라는 이상한 부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강호는 평소 누나에게 느끼는 열등감과 손쉬운 용돈의 유혹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 정도는 별거 아니잖아. 애써 합리화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카페 유리문 안쪽에서 지은호가 웃으며 손을 흔드는 순간 지강호는 갑자기 아래십수를 깨물었는데요. 누나, 오늘 손님 많겠다. 내가 정리 좀 도와줄게. 지강호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서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은호는 물티슈를 건네며 강호야, 요즘은 괜찮아. 내가 뭘 잘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서 그냥 묻는 거야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는데요. 그 말투에서 꾸짖음 대신 믿음을 꺼내놓는 누나의 습관이 또렷했습니다. 지강호는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이지혁이 들어왔는데요. 둘 사이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지혁은 카운터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탁 내려놓더니 일부러 평소처럼 담담하게 말했는데요. 인테리어 자재 단가가 조금 내려갔네요. 지난번 디자인 그 방향으로 밀어도 되겠어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새벽 음성 메시지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본부장님을 믿지 말라는데요. 대체 누가 왜? 한편 이지화는 승용차 옆에서 박영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박영란은 얇은 스카프를 고쳐 매며 오늘 엄마는 회사에 들를 거고 아마 또 오해를 만들 거예요. 굳이 피하지 말아요. 당신은 내 운전기사이자 내 편이니까라고 낮게 말했습니다. 이지화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영란 씨, 내가 당신 편이라는 말, 나한테는 진짜 커요. 박영란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이 고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고성희의 야무진 야심이 늘 그녀의 고요를 깨곤 했기 때문인데요. 엄마가 오늘 누구를 흔들지 나는 알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다칠까봐 그건 더 싫고요. 오전 회의에서 첫 번째 파동이 터졌습니다. 민낯으로 던져진 자료에는 협력업체 교체안, 디자인 저작권 정산 방식 변경안, 그리고 향후 투자자 프레젠테이션 일정이 촘촘했는데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려던 순간 박성재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자료 7페이지, 외부 디자인 샘플 비용 산정 근거가 빈약합니다.
그리고 사전 합의 없이 특정 카페의 리모델링 사례를 내부 시연에 포함시키는 건 이해 상충 소지가 있어요. 말끝에 특정 카페라는 부분이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슬쩍 이지혁에게 향했는데요. 이지혁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대로 가는 겁니다. 개인적 관계는 없습니다. 그 말에 박성재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개인적 관계가 없다면 더 투명해져야죠. 회의가 끝나자 고성희가 박성재를 불렀습니다. 고성희는 한 장의 서류를 건넸는데요. 성재야, 이 계약서만 통과되면 너는 본부장 자리를 넘볼 수 있어. 다만 조건이 있어. 고성희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이지혁이 정리하려는 걸 조금 빨리, 조금 더 명확하게 만들어. 사람은 흔들릴 때 잡아당기면 생각보다 쉽게 넘어오거든. 박성재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은 쉽게 넘어오지 않아요. 고성희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해. 그 시각 카페로 돌아온 지은호는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언젠가부터 비어있던 저금통 대신 스스로를 다잡는 의미로 모아둔 작은 금고 열쇠가 들어있었습니다. 봉투 안엔 짧은 메모도 있었는데요. 오늘 오전 11시 누구도 믿지 마세요. 메모지 모서리에 찍힌 작은 커피 얼룩을 본 순간 지은호는 직감했는데요. 이 메시지는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게 아니라 내부에서 새고 있는 정보 위에서만 가능한 경고라는 걸요. 지은호는 휴대폰을 들고 이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오후 서류는 제가 처리할게요. 다만 카페에서 말고 우리 예전에 스케치하던 공원에서 봐요. 약속 시간보다 이르게 도착한 이지혁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전 대학 시절 지은호가 설계를 포기하려 했을 때 가져온 스케치북의 첫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내가 그린 것 중에 제일 사람 냄새 나는 게 이거야. 그때 했던 말이 불쑥 떠오르며 이지혁은 자신이 얼마나 오래 감정을 회피하며 살았는지 실감했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고르며 말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이상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당신을 이용하려 한다고요. 그리고 당신을 믿지 말라고요. 이지혁은 놀란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공원에서 보자고 한 거예요. 여긴 우리 둘 말고는 모르는 곳이니까요. 짧은 침묵 끝에 이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 이제는 내 마음을 무시하는 척 못하겠어. 그러고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카드를 꺼냈는데요. 그 카드에는 향후 프로젝트 계약서의 핵심 조항이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을 바꾸면 내 카페 리모델링 사례는 회사 시연 자료에서 제외돼. 그리고 관련한 오해들도 당장 줄어들 거야. 지은호는 안도의 미소를 보이려다 무언가에 걸려 멈췄습니다. 근데요, 이건 내가 회사에서 받을 공격을 내가 혼자 떠안는 거잖아요. 이지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공격이라면 그래야 할지도 몰라. 둘의 대화가 조금 따뜻해지려는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지은호의 얼굴이 굳어졌는데요. 강호가 사라졌대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호는 당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순이의 떨리는 목소리로 들은 바로는 지강호가 오전에 카페에 왔다가 누군가와 통화 후 급히 나갔고 이후 연락이 끊겼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이지혁은 즉시 일어섰습니다. 통화 기록, 메시지 다 확인해봐. 둘은 각자 휴대폰을 붙잡고 전화를 돌렸습니다. 잠시 후 낯선 번호가 지은호의 전화로 다시 걸려왔습니다. 지강호 군, 큰일 나기 전에 조건부터 듣죠. 누나가 지키고 싶으면 오늘 오후 계약 발표를 취소하세요.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습니다. 지은호는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누나의 삶을 흔들고 동생의 약한 고리를 잡아당기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으니까요. 이지혁은 즉시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오후 발표를 미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재는 단호했는데요. 지혁, 내가 감정으로 의사결정하면 오늘을 넘어 내일도 잃는다. 이지혁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내가 감정으로 가볼게. 박성재는 통화를 끊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고성희의 말이 겹쳐 울렸는데요. 사람은 흔들릴 때 잡아당기면 쉽게 넘어온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흔들리는 사람은 이지혁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성재 역시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그가 지은호를 향해 품어온 오랜 마음, 그리고 친구를 지키고 싶은 욕망이 한데
엉켜복잡한 매듭을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성재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시간을 벌자. 한편 지강호는 반지하 창고 같은 곳에서 낡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발이 묶인 건 아니었지만 나가면 안 된다는 압박이 공기처럼 퍼져 있었는데요. 앞에 앉은 남자는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강호 군, 내가 해야 할 건 간단해. 회의장에 들어가서 누나 카페가 회사 돈을 빨아먹는다는 말만 하면 돼. 지강호는 불쑥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사실도 아닌데요.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는데요. 사실을 묻는 자리는 아니야. 누군가가 의심을 시작하게 만들면 충분해. 지강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돈에 휘둘려 누나를 배신할 만큼 나쁜 동생은 아니라 생각하고 싶었는데요. 동시에 한 번만 도와주면이라는 말이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박영라가 어머니 고성희의 서랍에서 이상한 메모를 발견한 건데요. 메모에는 낯선 이름과 시간, 장소가 빼곡했고 맨 아래 줄에는 지강호 카페 동선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영라는 어머니가 무언가 개입했다는 느낌을 억누르기 힘들었습니다. 엄마가 왜 동생의 이름을 박영라는 주저하지 않고 이지환에게 연락해 메모를 사진으로 보냈습니다. 이지환은 즉시 번호를 역추적해 근처 CCTV가 있는 구역으로 차를 몰았는데요. 영라 씨, 혹시 어머니가 박영라는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확인할게. 엄마를 의심하고 싶진 않지만 누군가는 멈춰야 하니까. 회의장 앞 복도에서 세 사람이 동시에 마주쳤습니다. 이지혁, 박성재, 그리고 박영라였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는데요. 침묵을 깨뜨린 건 박영라였습니다. 여기서 더 밀어붙이면 누군가는 정말 다칩니다. 오늘은 멈추죠. 박성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멈춘다는 건 누구에게 유리하죠? 박영라는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오늘 이긴 사람이 내일 잃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메모를 하나 봤어요. 어머니와 관련 있을 수도 있어요. 박성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지혁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그럼 우선 지강호부터 찾자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연결된 인맥을 동원해 위치를 좁혀갔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빠르게 단서가 나왔는데요. 박영라가 보낸 메모에 적힌 시간표가 특정 빈 창고의 출입 기록과 맞아떨어졌고 그곳 CCTV에 낯익은 정장의 뒷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성재는 화면을 확인하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회사 쪽 경호팀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오래전부터 윗선이 아닌 돈을 보고 움직이는 쪽이죠. 덧붙여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나 윗선이 정확히 누군지 궁금해졌는데요. 누군가는 선을 넘었고 누군가는 선을 그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창고 문을 열었을 때 지강호는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지은호가 그곳까지 달려와 강호야라고 부르자 지강호는 그제야 팔을 휘저으며 말을 쏟아냈는데요. 미안해. 나 그냥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쉬운 길을 고르고 싶었어. 지은호는 동생의 어깨를 잡고 천천히 숨을 맞췄습니다. 쉬운 길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이제는 알겠지? 지강호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함께 작은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누나, 나 오늘은 제대로 말할게. 그날 오후 발표는 형식만 남긴 채 취소되었는데요. 공식 이유는 자료 검토 미흡이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다른 의미였죠. 어떤 사람은 숨통이 트였고 어떤 사람은 계획을 다시 짜야 했습니다. 고성희는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멈췄네. 멈추면 또 밀면 돼. 그런 고성희에게 박영라는 짧게 대꾸했습니다. 엄마, 선을 지켜요.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그어야 해요. 고성희는 딸을 똑바로 바라보았는데요. 오랫동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해온 사람이 처음으로 망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이지혁과 지은호는 카페 문을 닫고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호는 솔직히 말했는데요. 나 오늘 당신을 의심했어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당신을 의심하는 내 마음이. 이지혁은 짧게 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오늘은 감정으로 움직였어. 이상하더라. 해보니까 덜 복잡했어. 지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 둘이 뭘 선택하든 누군가는 시비를 걸 거예요. 그래도 오늘처럼 해봐요. 의심보다 믿는 쪽으로요. 이지혁은 그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오늘처럼. 밤이 깊어갈 무렵
박성재는 혼자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메모지에 두 개의 이름이 나란히 박혀 있었는데요. 이지혁 그리고 지은호. 그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았고 결국 빈 메모지만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건 아직 남아있다. 다만 그가 지키려는 것이 우정인지 사랑인지 아니면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자존심인지 그건 아직 꺼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조옥래와 김장수 두 어르신이 동네 공원에서 마주 앉아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오래된 친구처럼 티격태격하면서도 결국 같은 결론에 닿았습니다. 손주들 삶에 괜히 끼어들었다가 더 틀어지는 법이요. 조옥래가 툭 내뱉자 김장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만 응원은 해야지. 응원은 간섭이 아니니까. 그 대화를 멀리서 듣던 김다정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조금 뺐는데요. 우리 애들, 이제 자기 발로 걸어보게 하자.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처럼 틈을 남기는 일이 하나 발생했는데요. 회사 서버에 접근한 흔적이 새로 발견되었고 내부 자료 일부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접근 권한자 목록의 끝에는 낯선 아이디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아이디의 복구 이메일 중 일부가 SUNGHE로 보였다는 보안팀의 메모가 조용히 공유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라면 스프처럼 작고 묽어 보였지만 한 냄비를 끓게 만들 재료였습니다. 누군가는 이 메모를 바로 덮으려 했고 누군가는 이 메모를 내일의 무기로 삼으려 했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불을 끄며 마지막 컵을 씻었습니다. 강호야, 내일은 같이 아르바이트 공고 보자. 너에겐 내 자리부터 찾는 게 먼저야. 지강호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누나, 나 오늘 그 사람들에게 안 간 이유, 누나 때문만은 아니야. 내가 나를 좀 지키고 싶어졌거든. 작은 목소리였지만 지은호는 그 말이 오래 길게 남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살짝 내려 거리를 적셨고 간판 불빛이 은은하게 번졌습니다. 이지혁은 빈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늘 같았지만 마음은 예전과 달랐는데요. 정리하자고 했는데 정리라는 게 꼭 끝내는 뜻은 아니더라. 혼잣말을 하며 이지혁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첫 장에는 오래전 지은호가 그려준 카페 도면의 낙서가 남아있었는데요. 여기 사람들 자꾸 오게 만들자라는 말풍선이 귀엽게 씌어 있었죠. 이지혁은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사람이 자꾸 오게 만드는 건 결국 마음이구나. 박성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차를 세웠습니다. 대시보드 위로 도시 불빛이 흐르고 재생 목록은 자동으로 잔잔한 곡을 틀어주었는데요. 그는 손에 쥔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결국 메시지 창을 열었습니다. 받는 사람 지은호. 오늘은 내 편을 들 수밖에 없었다.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미안하지 않으려고. 보내기를 누를까 말까 망설이다가 박성재는 결국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마음도 언젠가는 들킬 수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고성이는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 가난을 이겨보겠다는 눈빛이 선명했고 지금의 매끈한 고성이는 사진을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해도 나는 같은 길을 고르겠지. 다만 이번에는 선을 어디에 그을지 내가 정한다. 그 말은 스스로를 향한 경고 같기도 다짐 같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멈추고 누군가는 밀고 누군가는 돌아서며 누군가는 다가섰습니다. 단 하나 분명해진 건 있었습니다. 의심보다 믿음을 한 번 더 선택한 사람들이 상처를 내고받는 방식마저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그리고 그 변화가 화려한 날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각자의 하루를 조금씩 환하게 바꾸고 있다는 것. 다음 이야기는 그 환함이 진짜 빛인지 잠깐의 반짝임인지 가려내는 시간이 될 겁니다.